늦은 오후 2시의 침실. 창문으로 스며든 빛이 뿌옇게 번졌다. 서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따끈하게 김이 오르는 죽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죽 드셔야죠. 속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서리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두식의 입 앞에 가져갔다. 그러나 두식은 허공을 응시하더니 갑자기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그는 숟가락을 거칠게 뺐더니 손에 들린 그릇째 서리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다. 으악! 뜨겁진 않았지만 죽은 서리의 머리와 어깨를 흘러내리며 굴욕처럼 얼룩을 남겼다. 방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정부와 세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무슨 짓이세요? 아빠 왜 그래? 세리의 얼굴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창백해졌다. 잠시 후 이 사건은 온 가족에게 알려졌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지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 치매야.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세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아빠 치매 걸린 거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로의 눈빛에는 불안과 계산이 동시에 스쳤다. 사건 이후 연숙과 서리는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서리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 쥔 채 여전히 굴욕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숙이 낮게 말했다. 만약 두식 회장이 치매가 맞다면? 서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거죠. 우리 복수, 우리 시나리오. 다 끝장이에요. 연숙은 손톱을 깨물며 치를 떨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끝내자고. 서리가 분노 섞인 눈빛으로 맞받았다. 그럼 방법이라도 있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써먹냐고요? 그때 옆에서 태경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만에 하나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면요? 연숙과 서리가 동시에 그를 노려봤다. 속셈? 연숙이 물었다. 태경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치매가 아니라 치매인 척하는 거라면요? 아버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방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만든 뒤 칼을 휘두르는 거죠. 연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모가 그렇거든. 자기를 닮아 다행이다 싶다가도 날 닮아서 끔찍할 때가 있어. 다음 날 밤 경채는 두식의 침실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있던 두식은 여전히 흐린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채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낮고 차갑게 속삭였다. 아버지 자꾸 이러면 저한테 필요 없어지는데.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두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경채는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냉혹하게 말했다. 필요 없는 건 버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에요. 순간 두식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이 치매 환자의 헛웃음인지 아니면 모든 걸 꿰뚫은 자의 비웃음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회사 회의실, 고요한 새벽. 선재는 혼자 서류를 펼쳐놓고 중얼거렸다. 치매라면 법정 후견인이 필요하지. 그는 큼직하게 글자를 적었다. 후견인 선임 권력 대행. 왕좌를 이어받는 것보다 더 빠른 길 후견인을 장악하는 것. 그 자리에 누가 앉을까? 내가 추천하는 인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선재 경채 후견인 카드를 쓰십시오. 이건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광기 어린 눈빛이 떠올라 몸이 떨렸다. 아빠, 나를 몰라보는 그 눈빛 무서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경채. 세리야, 이제 선택해. 아버지 편에 설래, 아니면 언니 편에 설래? 세리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대답했다. 언니 편에 설게. 더는 못 버티겠어. 경채는 짧게 대꾸했다. 좋아. 이제 넌 내 편이야. 후회하지 마. 세리는 흐느꼈다. 아빠, 미안해. 지섭은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치매라면 이젠 기다릴 필요도 없어. 경채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옆에서 자경은 차갑게 웃었다. 맞아. 우리에겐 장인어른 지분이 있어. 그걸 무기로 삼으면 이사회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지섭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그래, 내가 회장 자리에 앉을 거야. 이번엔 누구도 못 막아.
자경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둘이 손잡으면 민강 유통은 우리 거야. 연숙은 방 안에서 발걸음을 떨구며 분노를 토해냈다. 치매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낮게 대답했다. 계획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숟가락을 빼앗아 제 머리에 죽을 부어버리셨다고요. 연숙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 치매라면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어. 명분은 언제든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 더는 모르겠어요. 복수보다 무서운 건 미쳐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늦은 밤 가정부가 방을 치우다 쓰레기통 속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구겨진 종이에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들 속았다. 가정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지? 침대 위 두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쳐갔다. 세리는 아버지의 방 앞에서 망설였다. 휴대폰 속 경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경채 아버지는 끝났어. 이제 언니 편에서. 세리는 눈을 감고 방문을 열었다. 두식은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나 세리야. 날 알아보시겠어? 두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낮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배신자다. 세리는 충격에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그날 밤 경채는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냉혹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저한테 필요 없어져요. 필요 없는 건 버려지죠.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에요. 두식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감히 날 버린다고. 경채는 서늘하게 웃었다. 회장직은 제 것이 돼야 해요. 아버지가 무너져야 제가 완성되니까. 한편 선재는 이사 자료를 정리하며 속삭였다. 치매 환자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후견인을 누가 추천할까? 내가 원하는 꼭두각시. 그럼 실질적 권력은 내 손안에 들어온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선재 경채 후견인 회의, 곧 열자. 이건 왕관보다 강력한 무기야. 거실 한복판 가족들이 모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지섭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끝났어. 치매든 뭐든 이젠 이 집안은 내가 책임져. 경채가 날카롭게 대꾸했다. 내가?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내가. 세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만해.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두식이 낮게 중얼거렸다. 필요 없는 건 버려야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순간 그의 흐리던 눈빛이 선명하게 빛났다. 정말 내가 치매라고 믿었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연숙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설마 지금까지 다 연극이었어? 두식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왕자는 쉽게 내주지 않아. 너희 모두 내 무대 위에서 춤췄을 뿐이야. 서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럼 날 모욕한 것도 죽을 쏟은 것도 다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두식은 비웃듯 대답했다. 연극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하나다. 아직도 내가 왕이라는 것.